안녕하세요. 역사 속으로 꼬꼬의 서유지입니다. 오늘은 정신간호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역사 속으로 고고. 서양과 한국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양 정신치료의 역사입니다. 원시시대에는 정신질환이 자신의 영혼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악마나 초월적, 마술적인 힘이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 쫓기를 위해 구타를 하고 굶기고 고통을 주는가 하면 굿, 주문, 부적 등의 마술적 종교적 의식도 행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주요 인물들로 정신간호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질환을 광증, 조증, 우울증으로 구분했으며 사체액설, 혈액, 타액, 황담증, 흑담즙의 불균형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과학적으로 정신의학에 접근했습니다. 플라톤은 신체와 정신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정과 영혼의 중심기관은 심장이며 지성은 뇌 및 신경계와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갈레는 신경해부학의 권위자로 뇌가 지능, 감정, 기억의 중심부라 했으며 정신질환의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는 로마 멸망 이후 종교적 믿음의 번성으로 계몽 사상이 쇠퇴하고 다시 악마설과 종교적 주술이 등장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마귀 추방을 빙자하여 교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특히 여자 환자는 마녀로 취급되어 쫓겨나거나 종교재판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13세기 영국 베들렘 요양원은 정신질환자와 불황자들을 수용했지만 단지 수용만 했을 뿐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관람을 시키고 후에 구걸도 허용되었을 정도로 인간적 대우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파라셀서스는 정신질환은 귀신 때문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인간과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웨이어는 최초의 정신과 의사로 마녀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임을 밝혔으며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절뿐만 아니라 관찰과 자애로운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플래턴은 증상에 따라 질병을 분류하고 의학을 철학에서 분리하여 자연과학 일부로 생각하는데 공헌했습니다. 17세기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소를 설립하였으며 정신질환자, 극빈자, 죄수 등을 함께 수용하였고 정신질환자들에게 쇠사슬을 사용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악마설이 쇠퇴하고 정신병은 뇌장애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18세기는 이성과 계몽사상 시대였으나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감금당하고 잔혹하게 다뤘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러시는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진정시키는 의자를 고안하여 오늘날의 정신안정제나 진정제에 우선하여 사용되었습니다. 1752년 미국 최초로 정신과 병동을 만들고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했습니다. 인간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조항을 제정했지만 신체적 억제나 하제의 사용 등 당시 치료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듀크는 정신병원에서 한 여성 퀘이커 교도가 죽임을 당하자 비인간적 치료에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1792년 유쿠 수용소를 설립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적 처우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프랑스의 필립 피넬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정신질환자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수용소를 개혁하여 환자를 인도적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는 처벌을 금지하고 햇볕을 쬐고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게 했으며 깨끗한 환경과 작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절과 이해로 환자를 치료하는 도덕적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19세기에는 듀크와 피넬이 주도한 정신의학 개혁 운동이 일어났으며 도로시아는 정신질환자 시설과 환경을 조사, 보고하고 지역사회 여론의 변화를 촉구하여 많은 주립정신병원을 건립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 자유연상법, 꿈 분석으로 정신분석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아돌프 마이어는
정신생물학의 창시자이자 정신위생운동의 과학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0세기 들어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대형 수용소가 생겨났으며 이때 치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속복, 전기 충격, 인슐린 쇼크 치료, 전두엽 절제술 등 난폭한 경향을 보여 정신질환자는 다시 편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53년에는 클로르프로마진이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조증제 이외에 향정신성 약물의 발견과 뇌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원인에 관한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뇌파 측정 도구의 개발, CT, MRI 등 뇌 영상 촬영술이 발전하여 정신병 환자의 뇌 구조적 변화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양 정신건강 간호의 역사입니다. 린다 리차드는 1873년 보스톤의 뉴잉글랜드 병원의 간호사 훈련 과정을 졸업한 미국 최초의 정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1913년 존스 홉킨스 병원의 간호학교는 정신 간호를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1930년대 말에는 모든 질병에 대한 일반 간호에서도 정신 간호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정신 간호의 주요 변화와 성장기인데요. 전쟁으로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상급 과정에 정신 간호사가 요구됨에 따라 대학원 과정이 생겨났습니다. 맥스웰 존스는 신경증 환자들의 대인관계 장애를 지적하고 치료적 공동체를 제안했으며 개방병동 정책을 제창하고 환경치료 등이 발전하여 병원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클로르프로마진의 개발은 심한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 기간을 단축했으며 치료자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어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했습니다. 페플라우는 1952년 발간한 간호에서 대인관계에서 간호를 중요하고 치료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정신간호사의 기술, 활동, 역할을 서술했습니다. 1960년대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출현으로 정신간호의 초점은 1차 예방과 지역사회, 의료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1963년 제정된 지역사회 정신보건법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1973년 처음 정신간호 실무 표준이 발표된 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정신간호사의 실무 범위와 활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1980년대에 뇌영상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1990년대가 뇌의 해로 명명되면서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정신치료의 역사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의사가 아닌 승려의 연극요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정신건강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으로 신라 헌덕왕 때 각간춘공은 오늘날의 질병 기준으로 볼 때 우울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을 알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중엽 한약 구급방에는 간질과 관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 동의보감에 오늘날 조현병과 유사한 사순이라는 병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5년 최초 서양의학식 병원 왕립광해원이 설립되었으며 정신장애에 관한 교육은 1910년경부터 서양 선교사와 일본인 의사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후 의과대학에 신경정신과가 개설되었고 정신병동이 생겼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 정신의학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6.25 때 참전한 미국의 군의관들에 의해 역동정신의학이 들어와 한국정신의학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1945년 대한정신의학회가 창립했으며 1962년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칭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5개의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1995년에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는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 총 4개의 단체가 연합하여 발족되었습니다.
1997년에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내에 정신보건과가 신설됐고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내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정신건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는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총 3개 단체가 연합하여 발족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2013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조기 정신질환의 발견, 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2016년에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적 요소가 줄어들고 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정신건강 간호의 역사입니다. 1913년 일제하에 조선 총독부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했고 처음으로 병동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했습니다. 1953년 향정신성 약물의 개발로 보호관리에서 점차 인슐린 혼수요법, 전기 충격 치료 시 일반적 신체 간호, 환자 관찰, 투약 등으로 변화하여 간호 역할이 커졌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 정신의학의 영향을 받아 환경치료와 활동치료가 시행되었으며 간호사가 치료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70년에 대한 간호학회가 창립되어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정신간호학회는 1971년에 분리 구성되어 학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 정신간호학회지가 발간되었습니다. 1972년에 정규 간호 교육 과정에 정신간호학이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1995년 한국정신보건 전문간호 사회가 창립되었고 2004년 대한 간호협회의 산하 단체인 정신간호사회를 발족했습니다. 2000년에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정신간호학 교실이 광주광역시 정신보건 특화 사업을 위탁받아 관학협력 모델의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지역사회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모형과 학교 정신보건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전국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 보급하였습니다. 2003년에 의료법의 전문간호사 제도에 정신전문간호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정신과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대학원에서 33학점을 이수한 후 정신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의료법에 따라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역사 속으로 꼬고였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역사에 대해 배웠는데요. 몰랐던 많은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난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